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목적지는 바로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의 심장, 경복궁입니다. 단순한 왕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자, 저와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복궁으로 출발해 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395년 조선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도읍을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총 책임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이자 학자였던 정도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정도전은 심혈을 기울여 궁궐의 설계에 참여했고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다라는 염원을 담아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어 올립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으뜸 궁궐, 즉 법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경복궁의 위치는 완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궁궐 뒤로는 든든한 북악산이 버티고 서 있고 좌우로는 각각 낙산과 인왕산이 뻗어내려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평안한 기운을 선사했죠.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경복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왕족들의 거주 공간을 넘어 조선 왕조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왕실의 주요 행사는 물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에는 학문 연구의 중심지인 지편전이 경복궁 내에 설치되어 수많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매진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경복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경복궁은 화마에 휩싸여 완전히 소실되고 맙니다. 아름답고 웅장했던 궁궐은 처참하게 불타 사라지고 이후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 대신 창덕궁을 법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고종시대에 이르러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 경복궁은 다시 한번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됩니다. 무려 7225칸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다시 지어진 경복궁은 그 웅장함을 자랑하며 왕실의 위엄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훼손된 궁궐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경복궁은 또다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고 경복궁은 일제에 의해 처참하게 훼손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건설하기 위해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짓밟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빛으로 세상을 교화한다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밝은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통치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광화문을 지나 웅장한 흥내문을 들어서면 드디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라는 의미를 지닌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문무백관의 조회, 외국 사절의 접견 등 국가의 중대한 의례가 거행되던 곳입니다. 왕은 근정전에 앉아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사정전은 왕이 평소에 신하들과 함께 나랏 일을 논의하던 편전입니다. 딱딱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의 근정전과는 달리 사정전은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였습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으로 왕이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 뒤편에는 아름다운 아미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서로의 안위를 챙기고 다음날의 국정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경복궁 서쪽 아름다운 연못 위에 자리 잡은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연회를 베풀던 곳입니다. 연못에 비친 경회루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경복궁 가장 깊숙한 곳 북쪽 후원에 위치한 향원정은 건청궁과 함께 고종 황제의 독립적인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향원정은 왕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복궁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조선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경복궁 곳곳에는 정도전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며 신하들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경복궁에는 왕과 왕비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했으며 때로는 슬픔과 고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경복궁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서름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훼손되고 파괴된 경복궁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복궁 복원 사업은 훼손된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숭고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직도 복원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30년까지 고종시대의 경복궁의 75% 수준으로 복원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경복궁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경복궁 시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